오늘은 스트레스 반응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어떻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스트레스에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어떤 분은 짜증도 나죠.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막 한없이 가라앉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마다 경향성이 다르고 단계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요 반응기라는 단계예요. 반응기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딱 받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확 나죠. 몸에서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그 처음 반응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고요. 이제 점점 진행될수록 저항기, 탄력기 순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이 첫 번째 단계인 반응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반응기란 거는 특정한 자극에 갑자기 급격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단계를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막 줬어요. 막 짜증이 막 갑자기 확 솟구쳐요. 그 다음에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막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막 손이 막 떨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막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련의 반응들을 급격하게 보이는 단계를 말하고요. 반응기의 특징은 그런 자극이 해소되면 다시 그냥 평상시처럼 가요. 회복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심한 단계는 아니고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들에서 잘 나타나요. 이제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증상이 악화되는 이런 분들이 있죠. 막 누가 갑자기 내 얘기를 하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또 누구만 보면은 갑자기 막 속이 답답하고 울렁거리고 이런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월경 전에 이제 갑자기 짜증이 난다든지 뭐 이런 월경전 증후군도 있을 수 있고 그 사회 공포증, 그러니까 어떤 상황 직면하면은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몸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공황장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막 갑자기 어떤 상황만 처하면 막 죽을 것 같고 심장이 너무 벌렁거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각, 소리, 촉각 등의 자극에 대해서 쉽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때부터 누가 경적만 울리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전에는 층간 소음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잠깐만 들려도 막 갑자기 막 예민해지고 막 짜증이 너무 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하시는 분들, 뭐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분노 조절 장애도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갑자기 어찌할 바 모르게 분노가 확 일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러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랑 얘기 딱히 안 해보면 저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하고 모르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갱년기 초기에 이제 자기는 몰라요. 막 예민해져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편분이랑 부인분이 같이 이렇게 왔는데 남편분이 이 사람 좀 치료해주세요 하고 데려온 거예요. 부인분은 정작 자기는 아픈 데가 없다 그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갱년기 증후군 이제 초기였는데 이제 뭔 말만 하면 말도 못하게 하고 짜증 낸다고 좀 치료해달라고 오신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자율신경 항진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은 자율신경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기량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몸을 조절하게 돼요. 교감신경은 몸을 흥분시키는 이런 반응들을 나타내고요.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그런 반응들을 일으키는데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떤 상황이 되면 쉽게 흥분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의 항진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써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에도 배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쳐서 뭐 화가 나요. 혹은 우울해져요.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몸에 가슴에 딱 안고 있고 잘 배출시키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좀 효과적으로 배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노래 부르면서 푸시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남편 놈이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막 짜증만 내게 하고 막 그런다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왠지 남편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이제 다시 잘해주게 되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는 뭐 청소하면서 몸을 안정시키면서 휴식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배설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들을 찾아서 감정을 배설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깊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식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코로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하면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항진된 것들이 조금씩 안정이 되게 돼 있어요.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번 똑바로 앉아 보시고요. 코로 숨을 깊게 쉬는데 내 허리뼈 쪽으로 숨이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깊게 들이쉬시고요.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길게 내쉬면 더 좋고요. 천천히 쭉 들이키고, 갑자기 내가 너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난다고 생각될 때 이렇게 복식호흡 훈련을 자주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명상훈련도 도움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명상훈련 중에 자기를 관조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명상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감정들이 있었고, 내가 뭐 그때 어떤 행동들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나를 관조를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명상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거 한의학에서는 기울증이라고 해요. 이분 너무 흥분해 있죠. 이런 주변에 이런 분들 간혹가다 보실 거예요. 막 뭐만 하면 와 이래가지고 이런 분들 있죠. 기는 이제 기분이나 감정 이런 걸 말하고요. 울은 빽빽하다, 울체됐다고 말하는데 빽빽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기분 감정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내 몸이 급격하게 막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풀어주면은 치료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한약도 사실은 있어요. 기분 감정을 일으키는 게 뭐 내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 몸이 힘들고 약해서 이렇게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좀 낮추는 한약들이고요. 해울 리기한다고 하는데 이 해울은 울을 푼다는 얘기예요. 빽빽해진 기분이나 감정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약재들도 있고요. 리기라는 거는 기를 다스린단 말인데요. 이제 내 기분이나 감정을 다스려서 다시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약물들을 쓰면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반응을 낮출 수 있고요. 쉽게 짜증내거나 분노하게 되거나 이런 것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